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동학개미들의 자금 어디로?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개인들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시면은요, 5월 19일서부터 1조 1800억을 시작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5월 19일이면 여기 2000선을 돌파하기 직전인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서부터 개인들의 매수세가 개인들의 매도세로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에 반해 기관들의 수급도 보시면 5월 26일서부터 3,400억의 매수세를 시작으로요,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5월 26일이 언제냐 하면 2000선을 돌파한 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2000선을 돌파하기 직전인 이날서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기관들은 2000선을 돌파한 이날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세는 기관들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은 6월 1일에 1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6월 3일에 2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월 1일과 6월 3일에 왜 샀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환율을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환율이 6월 1일에 하단 패널을 붕괴를 시켰고요. 이날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큰 폭의 개파락한 구간이 있는데요. 이날이 6월 3일이고요. 이날 외국인들이 20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내 환율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면 외국인의 수급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힘으로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이 자리가 코로나19로 국내 증시가 폭락했던 시점이라고 봤을 때 이 지수값이 2250포인트고요. 현재 2180포인트니까 국내 증시가 3.5포인트만 더 상승을 한다면 코로나19 전후로 돌아가는 지수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역시 이 2000선을 돌파하기 전에 거의 한 달 이상의 조정을 보였듯이 바로 돌파한다기보다는 2.5%가 더 상승하게 된다면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2000선이 육박해서 개인들이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보시면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차익 실현 동학개미, 이 와중에 땡땡땡은 쓸어 담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기 신성장을 기준으로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순매수 나서 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동학개미들은 이 와중에도 성장주는 대거 사들인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6월 1일부터 5일까지 카카오는 2071억 사들였고요. 네이버는 1013억, 삼성 SDI는 907억 가깝게 매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 중에 카카오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수급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급상을 보시면 5월 15일 이날서부터 동학개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 5월 15일이면 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동학개미들의 매수가 시작된 가격을 표시해 놨는데요. 이 가격대가 23만원 가격대고요.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6월 들어서 카카오가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의 이 조정은 거래 없이 조정받는 구간이라서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여기 23만원이죠. 이 23만원 가격대에서 이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고 거래량을 동반한 의미 있는 양봉이 출현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목표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 SK에서 목표가를 27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게 잡은 증권사가 대신증권이네요. 대신증권에서 33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최저가로 잡은 목표가하고 최고가로 잡은 목표가의 중간값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27만원과
33만원의 중간이면 30만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카카오의 목표가는 이렇게 증권사에서 잡아놓은 목표가의 평균가로 잡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개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23만원에서 추가 상승 시 목표가 30만원까지 대응을 하게 된다면 수익률이 최대한 30% 정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 30%에서 또 절반을 깎아서 15%까지만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분위기를 봐서 15%보다 더 챙겨 먹고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황 봐서 15%보다 좀 적게 챙겨 먹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조정받는 중이니까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이버 차트인데요. 네이버도 수급 상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여기 보시면 5월 7일서부터 동학 개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5월 7일이면 요날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보셨던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6월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 종목도 개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여기 21만원이죠. 21만원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요 가격대에서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을 동반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이 정해놓은 목표가의 평균을 내보시면 여기 대신증권에서 25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게 잡은 회사가 HI증권하고 동부증권이네요. 31만원 잡았습니다. 그럼 25만원과 31만원의 중간값이면 27만원이죠. 그래서 동학개미가 매수하기 시작한 여기 21만원에서 목표가 27만원까지 상승률을 본다면 한 25%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절반으로 툭 잘라서 수익률을 보시면 1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동학 개미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2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2.5%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 갖고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터넷 금융결제 플랫폼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더 깊게 조정을 받는다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사 내용 중에 삼성 SDI도 있었었죠. 자, 그래서 삼성 SDI도 한번 보시면 삼성 SDI는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이 가격이 35만원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지지라인으로 보이고요. 일단 수급 주체도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간헐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의 수급 상황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굳이 삼성 SDI의 목표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IBK증권에서 3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로 잡은 증권사가 하나투자에서 45만원 잡았네요. 그죠? 그럼 30만원과 45만원의 평균값을 보시면 3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35만원인데요. 목표가가 37만 5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재가를 보시면 37만 1천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증권사 목표가 평균값으로 내 목표가를 잡았을 때는 이미 목표가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자리죠. 장대 양봉의 종가입니다. 이 장대 양봉의 종가하고 그 다음에 지지가격인 35만원,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대응만 하시고요.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강하게 돌파를 할 때 이때 따라붙는 전략으로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전에는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보통 습관적으로 지지받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손실이 나시더라도 박스권 하단에서 대응을 하셔야 이 박스권 폭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손절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 원칙이 있으신 분들만 대응하시고, 원칙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접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삼성 SDI보다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LG화학입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좀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도 한번 보시면 개인들의 매도세는 줄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개인이 팔고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상당히 수급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이 LG화학이 그런 종목에 해당하고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양봉 하나, 둘, 셋, 적산병이 나왔죠. 이 적산병이 나온 이후로는 아주 강하지 않고서는 쉬었다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눌림 조정자리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LG화학도 증권사들의 목표가 평균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증권사들의 목표가 중에서 제일 적은 걸 보시면 SK증권에서 35만원 잡았네요. 근데 현재가가 34만원이죠. 자, 그래서 이 목표가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값을 보시면 45만원입니다. 그럼 45만원에서 최고로 많이 잡은 증권사가 60만원이죠. 그럼 45만원과 60만원의 중간값 하시면 52만 5천원입니다. 자, 여기서 지지라인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여기 전 고점이죠. 지금 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여기 가격대가 4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 42만원 대비 조금 아까 잡았던 52만 5천원까지 목표가를 잡는다면 수익률은 23% 정도 나오고요. 이걸 또 절반으로 자르면 11.5% 정도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 세워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날 세워서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을 보일 때 날 세워서 조정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적으로 양봉을 만들 때 따라붙지 마시고요. 조정을 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데, 만약 이 고점이죠, 이 42만원을 지키지 못하고 깨진다면 이 42만원은 또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42만원을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종가에라도 이 42만원을 깬다면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하고 다시 보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안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도 보시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봐도 왠지 그렇게 구미가 땡기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장대 양봉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만들어내긴 했는데, 추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오르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1년 2평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억지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1년 2평이 14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14만원에서는 이런 힘 갖고는 절대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만원을 뚫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SK이노베이션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 묶어서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